네, 다음으론 정당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당원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듀벨제 같은 이제 학자는 이 당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당의 본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신자 없는 교회를 생각할 수 없듯이 당원 없는 정당도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그만큼 당원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원은 이 정당 조직 안에서 가장 크고 권위 있는 존재이고, 그다음 정당의 가장 중요한 존립 기반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원이 사실 정당을 만든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뭐 정당이 당원을 만든 거 아닙니까? 정당이 먼저 만들어지고, 자, 우리 정당에 들어올 당원들 모집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당원들이 들어가긴 됐지만, 정당의 성장과 성공은 사실 당원 없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당원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표 필요하죠. 더 많은 표를 얻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다음 정치 자금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 표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책임을 지고 이 당원들이 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당원은 정당을 사회와 생활 세계로 연결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당, 아까 뭐 교량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당원은 정치 대표는 아닙니다. 근데 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기가 목격하고 있는 시민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러한 것들을 당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정책, 그다음 입법화를 통해서 시정되고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한다. 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정당과 사회, 그다음 생활 세계를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라는 것이고, 그다음 당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정당성의 기초를 제공을 하는 측면에서도 당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원이 투표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정당의 대통령 후보 어떻게 선정할까요? 당원들이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당원들이 당신이 대통령 후보, 우리 당의 후보를 하시오라고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정당성이 확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도 당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그러한 얘기죠. 근데 참 재밌는 거는 무엇이냐면, 전 세계적인 경향은, 전 세계적인 정당 정치의 경향은 당원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당원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거에 비해서 한국은 이제 1천만 당원의 시대가 열리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각 정당의 당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정당별로부터 이제 제출을 받아서 발표한 2021년도 정당의 활동 계획 및 회계 보고에 따르면 2021년 대한민국의 당원 수는 무려 1,042만 9천여 명에 달합니다. 인구 대비 20.2%예요. 유권자 대비 23.6%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4명의 유권자 중 1명이 당원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영국 같은 경우를 볼까요? 이 보수당, 굉장히 오랜 그 전통을 가진 그 영국의 보수당, 2021년 기준으로 당원의 수는 약 20만 명입니다. 노동당, 영국의 노동당 2020년 11월 기준으로 약 5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의 1천만 명에 비하면 턱도 없이 작은 당원의 숫자죠.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정당, 독일에 여러 정당들이 있는데 그 모든 정당의 당원 수를 다 합쳐도 130만 명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자, 이 표는 한국의 이 당원 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표입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2021년까지 당원의 수가 어떻게 이제 증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일단 이 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은 당원수 확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2021년만 해도 2020년에 비해서 한 해 동안 166만 명이 늘었습니다. 2011년, 10년 단위로 볼까요? 2011년에서 2021년, 요 10년 사이에 약 500만 명 가까이 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당원의 수가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당원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거,
우리나라 정당이 잘해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 정당이 어떤 이 일반 그 국민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이들의 정치 참여를 이끌고 뭐 이제 이래서 당원들이 우리 정당 너무 좋아, 나도 정치 좀 참여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당원들이 쭉 늘어나게 된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당원의 수가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늘어나고 있는 것은 결국 선거, 특히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당원들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모집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매집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원의 대부분은 사실 자발적으로 참여한 당원이 아니에요. 물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조금 이따 나중에 얘기를 할 텐데, 거의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당원이 아니라 매집된 당원.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나 요번 경선이 있는데 나 요번 경선에 이겨야만 내가 당의 후보가 될 수 있지 않아요. 나 좀 당원이 돼서 나 좀 도와주세요. 당원이 투표하잖아. 그래서 좀 나 좀 도와줘야 되니까 당원으로 가입하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당원이 되도록 이 정치인들이 이끈다라는 건데, 이 국회의원하고 실제로 이제 제가 인터뷰를 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충 몇 명 정도나 한 선거에서 모으나요? 그러니까 당원들을 모으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 평균적으로 2천에서 5천 명 정도 의원 한 명이 당원을 모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천에서 5천 정도를 모아서 자기가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그 정도의 사람들을 모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집된 당원 대부분은 후보자의 친지이거나 뭐 지연, 학연 뭐 이런 식으로 얽혀 있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좀 본격적으로 당원들을 모으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예 매집책을 둡니다. 매집책을 둬서 여러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종교단체, 뭐 노동조합, 뭐 체육계, 뭐 동창회 이런 데 가면 다 그 회원들의 명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명부들을 받아와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막 뽑아서 당원으로 가입을 시키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음성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긴 한데, 이게 가끔 음성적으로 벌어져서 원래 우리가 알기가 힘들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사건이 가끔 벌어져요. 어떤 사건이냐면 이중당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제 지방선거에 지방의원으로 출마를 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뭐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의 후보로 출마를 선언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상대당 후보가 나를 고소를 해요. 저 사람 더불어민주당에도 당원으로 가입돼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나는 항상 국민의힘에만 당원으로 가입돼 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내 이름을 도용을 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으로 가입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가입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원래 이중 당적 가지고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긴 하지만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타 당의 당원으로 가입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선관위가 대충 용서를 해줍니다. 당사자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자진 탈당하는 차원에서 이제 무마를 시키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자주 벌어진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당원이라고 하긴 하는데 실제로는 당원이 아닌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 정당 안에는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원으로는 등록은 되어 있어요. 등록은 되어 있지만 자기가 당원인지도 모르는 이러한 당원의 규모가 연구에 의하면 최소 60%에서 최대 70%에 이른다라고 알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1천만 당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최소 600만에서 최대 700만 정도는 자기가 당원인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당원 아닌 당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도 이제 뭐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된 당원 명부에 있는 명단 가운데 당적 유지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누적시켜온 이름뿐인 당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그냥 잊고 살아요.
근데 그 명단은 이 사람 당원으로 활동할 건지 아닐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해요. 그냥 누적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름뿐인 당원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새로 명단에 들어오긴 했어요. 그렇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당원에 가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는 좀 힘들어졌어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었었냐면 다른 뭐 종교단체나 이런 이 다른 단체의 어떤 이 회원 명부들을 가지고 거기서 그냥 막 자기들이 빼가지고 종이 원서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나게 많은 그 종이 원서를 한꺼번에 당원으로 그냥 정치인이 들이미는 거죠. 이거 내가 모은 당원입니다라고. 그러니까 이 당사자들도 모르는 사이에 당원으로 가입이 되는 일이 벌어졌었어요. 근데 이게 워낙 이제 심각한 문제가 돼서 2019년엔 법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규정이 어떻게 바뀌게 됐냐 하면 연락처가 반드시 기재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뭐 국민의힘의 당원으로 새로 가입이 됐어요. 그러면 그 연락처로 본인한테 연락이 갑니다. 지금 당원으로 가입하셨는데 맞습니까? 라는 연락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 절차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러한 일들은 벌어지지 않지만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지인 부탁으로 당원에 가입하게 되었고 이것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사실 그거 이외에 사실상 당원으로서 어떤 활동도 하지 않은 사람들, 뭐 당원이긴 하지만 당원 아닌 사람이다, 뭐 아무 활동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죠. 자, 이러한 당원 아닌 당원들과 좀 다른 종류의 당원들이 있습니다. 당비를 내는 권리 혹은 책임 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단 당비를 내지 않은, 일단 당에 가입은 하긴 했지만 당원으로 당비를 내지 않는 당원들은 일단 일반 당원으로 불려요. 근데 이제 당비를 내는 당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선 권리당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책임당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당비를 낸다라는 게 중요하죠. 당비를 얼마나 낼까요? 매달 1,000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매달 1,000원만 내면 언제든지 권리당원 또는 책임당원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달러로 치면 1달러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한 정당의 권리당원 또는 책임당원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21년의 경우 당비를 납부한 당원 수는 약 213만 명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130만 명, 국민의힘 61만 명 정도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당비를 낸다고 해서 모두 당직 및 공직 후보자에 대한 선출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당비 1,000원을, 매달 내는 당비 1,000원을 적어도 6개월 동안, 그다음 국민의힘은 적어도 3개월 동안은 납부를 해야만 당대표나 뭐 공직 후보자에 대한 선출 권리를 그 당원한테 부여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름뿐만인 당원이 사실 거의 대부분이죠. 아까 뭐 60에서 70%에 달하는데, 이 각 정당들의 공직 후보 및 당직 후보 경선에 막강한 영향력을 바로 이들은 행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당비를 6개월 혹은 3개월만 지속적으로 납부하게 된다면 이 사람들은 실제 누가 당의 후보가 되어야 되는지, 당의 대표가 되어야 하는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당원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당원이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이 당원들은, 이 권리 책임 당원들은 크게 두 가지의 입당 경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국회의원 선거, 뭐 혹은 지방 선거, 이런 경선식, 각 정당들이 이제 후보를 정하기 위한 경선들이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그 경선 시기에 당내 후보자들을 위해서 입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 대부분 그 후보자를 위해서 입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후보자를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사실 좀 많이 있겠죠. 혹은 지연 학연으로 얽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되게 17개 시도당을 통해서 이제 입당 신청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입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선이 끝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정당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정당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그러한 이제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죠. 반면에 대선 후보자 또는 당 대표 후보자를 뽑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입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인물을 대통령이나 당대표로 만들고 지키기 위해서 당비를 내고 당원이 되는 사람들을 의미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수동적 당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한 번 경선에서 내가 지지하는 후보한테 표 한 번 이렇게 던져주고 그다음에 그냥 쭉 빠져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당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자신의 당을 지배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 그런 당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활동 초점은 아까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중앙당의 대표, 그다음 대선 후보자에 맞춰져 있고 이들이 잘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이 팬덤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뭐 아이돌 K-팝의 아이돌들에 대한 팬덤이 형성돼 있고 이제 뭐 이랬었는데 이제 이런 팬덤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로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정치인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팬 객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정치적으로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걸고 활동을 하는 이러한 팬덤들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팬덤 당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팬덤 당원은 사실 2016년 이후부터 우리나라에 이제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단 당시에 문재인 후보를 이제 나중에 대통령이 됐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이제 세력이 중심이 돼서 약 10만 명 이상의 온라인 당원을 가입을 시키게 되고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팬덤 당원들이 됐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은퇴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있죠.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는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대표인데 윤석열 후보와 이제 대선에서 경쟁을 했지만 결국 대선에서 지게 됐죠. 그렇지만 그 시기에 걸쳐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재명의 팬덤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엄청나게 가입을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약 14만 명 정도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런 어떤 이 당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안에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거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이준석이라고 하는 이준석 전 대표죠. 그러니까 좀 비교적 젊은 이 정치인이 굉장히 많은 당원들을 모집하는 이제 그러한 이 팬덤 당원들을 모집하는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팬덤 당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러니까 정치인들, 이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행복한 거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혹은 실패를 하든 실수를 하든 적극적으로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해요.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 팬덤 당원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무비판적이다라는 겁니다. 정치인에 대해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팬덤들은 무조건 지지를 하는 겁니다. 무조건 지지를 하고 이 자기들이 지지하는 이 팬덤의 리더 이 사람에 대한 당내 비판의 목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들을 공격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쫓아내야만 해라는 식의 주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의 이 조직 자체를 그러니까 팬덤 당원과 자기들이 지지하는 리더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로 당 조직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내 반대 목소리들이 나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선 당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그러한 존재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